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만남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필터링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시간은 더욱 귀합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낼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시간을 아깝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첫째, 자신의 사생활, 자랑, 돈 이야기, 약점, 목표를 함부로 늘어놓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친밀한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은 자칫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거나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동정을 구하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이야기나 미래의 목표를 너무 쉽게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오해를 부르거나 불필요한 질투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쉽게 발설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피로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공유하게 됩니다. 함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타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취약점을 가장한 과장된 솔직함으로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한 상호작용을 방해하며 결국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패턴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종종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타인의 단점을 험담하거나 불필요한 조언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톤이 침묵의 지혜를 강조했듯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며 다른 이의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단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끊임없이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험담을 일삼는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이 수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반면 비난은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마음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로 채워져야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을 격려하며 성장하는 관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혹시 주변에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언어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험담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행동의 일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여러분의 도덕적 가치관과도 충돌하여 내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신 건강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욕심과 질투심을 경계하지 않고 상대를 소유하려 하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인격적인 존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지지해주는 바탕 위에서 성장합니다. 소유욕이나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없으며 마치 억압받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여러분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롭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소유하려 하거나 지나친 질투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유욕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통제는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지치게 만들며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 삶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넷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이 과하면
상대가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저버리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가까운 사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익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종종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푸는 식의 미성숙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행동은 건강한 관계를 해치며 지속될 경우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지속적으로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멀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의 성과를 하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운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내면에 결핍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과시를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시는 결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불필요한 경쟁심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자랑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우고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은 아마도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잘 나갔던 과거만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거에 갇혀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정진하며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 역시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절교한 친구와는 다시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교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관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만난다 해도 과거의 불신과 실망감은 남아있어 관계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어쩌면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며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언제든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불행했던 관계를 다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인연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인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교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을지 생각해보면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과거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대한 미련은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은 더 나은 관계로 채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일곱째,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인 이상 매번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까지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주변에 퍼져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부정적으로 물들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는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헤쳐나가려는 의지입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의 늪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물론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은 친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매번 자신의 푸념만 늘어놓고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더욱 밝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부 환경을 탓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여러분에게도 무력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여덟째,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나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와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 드는 사람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며 심할 경우에는 신념으로 인해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꺾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며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신념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 신념을 꺾고자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을 신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평소 보이는 태도와 행동으로 판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비록 신념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욱 폭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독단적인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결국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유의 공간을 침범하려 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아홉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은 끝없이 생기곤 합니다. 남이 느끼기에 별것 아닌 고민도 나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의 고민을 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굳이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더 나아가 남의 고민을 가지고 즐거워하거나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 즉시 멀리해야 합니다.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나의 기쁨을 함께하고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며 나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처럼
여겨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남의 즐거운 일을 보면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면 그를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공감 능력의 부족은 인간성의 중요한 결핍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여러분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감정적 지지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리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교활함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깊이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태도가 아닌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알며 베푸는 사람과는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바보 같고 퍼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때로 타인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여기며 감정적인 교류나 상호 존중보다는 실질적인 이득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은 공허하고 취약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는 이득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푸는 마음과 진정한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 함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인연들도 존재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때로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빛나는 인연들만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어떤 인연들이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인연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